자, 자 봅시다. 두 번째 문화 통치기 20년대는 20년대. 자, 10년대는 10년대 자 복습해 볼게요. 저를 보세요. 10년대 일본의 통치는 정치적으로는 무당 통치, 헌병 통치, 경제적으로는 토지 조사 사업. 기억나시나요? 크게 그 두 덩어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의 저항은 국내에 두 개 있었고 해외에 서강도, 북한도, 연해주. 그 다음에 중국 관내도 하나 있었죠. 신한성년단. 그 다음에 미국에도 미주에도 있었고 멕시코에도 순국학교에 있었고 그렇게 있었죠. 크게 일단 요 정도 외우세요. 일단 아시겠죠? 큰 틀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뼈대를 그 다음 디테일하게 보는 거야. 뭐 단체, 학교, 군대 배우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1운동 배경, 그 다음에 전개 과정, 결과 및 역량, 시정을 만들어준다 이런 거. 이렇게 그런 큰 틀을 외우고 그 다음 디테일하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0년대는 드디어 3.1운동으로 인해서 바뀝니다. 저들의 정책이 바뀝니다. 자, 말은 문화 통치. 자, 근데 봐봐. 헌병 경찰을 뺐어. 없앴어, 이제. 보통 경찰인데, 일반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경찰이야. 그런데 인원은 어떻게 됐다고? 증가했다. 더 감시하겠다. 그 다음에 태형을 없앴어. 때리는 거 있잖아. 때리는 거 있죠. 태형 없애면 고문 없어졌나? 그렇지 않아요. 직결 처분하는 막 길거리에서 태형 이런 거 없어졌을 뿐이지 잡아가면 또 때리고 고문하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좀 희한한 법인데 시험 잘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법이 원래 취지는 20년대 되면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미 들어온단 말입니다.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막 이제 신봉한단 말이야,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들어온 법이 치안유지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독립운동했어. 근데 치안유지법 위반 내가 잡아들였거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대통령 욕했어. 국가보안법 위반 잡아들였거든. 그러니까 있었거든. 우리 현대사에 그런 게 많았다고. 대통령을 욕하면 부정하면 막 좀 잘못하고 막 시위하면 전만은 공산주의자 빨갱이를 잡아들인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잡아들인다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이 법을 남용하는 겁니다. 남용해서 원래는 이런 걸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실제로는 독립운동을 체포하는 수단을 다 썼던 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뭐 태형 없었다고 좋은 게 아닌 거야.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유명한 신문사 있죠. 조선 동아를 창간됩니다. 그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를 받아보시는 분들 그 제일 위에 신문 제일 위에 보면 이게 창간호가 1920년대에 있어요. 그때 만들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다음 그때 만들었지만 봐봐 이런 거 허용해 준 거야 일본이. 봐라 우리 누구 나라가 신문 만들어도 뭘 하지 않잖아. 조선일보 사장이 진입한대. 방씨 집안. 지금도 방씨 집안입니다. 성이 방씨라고. 그렇다고 방송인지 문제 그런 건 아니죠. 자, 검열을 강화. 그러니까 신문을 창간하게 만들었지만 검열은 강화. 그다음에 원래 여러분 그 조선 총독부의 총독은 그 일본의 육해공군 그 대장들 온다 했잖아. 근데 봐봐 문관 출신 군인이 아니라 일반 관료도 총독으로 가능하다고 해놓지만 실제로 그렇게 파견된 적은 없다. 말만 그렇다. 실제는 그렇지 않아. 기만지 속인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가. 얼마나 우리 민족을 많이 분열시키는가. 자,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이제 뭐다? 산미 증식 계획. 자, 산미가 뭐냐면 쌀 밑자죠. 쌀을 어떻게 한다? 쌀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좋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나라의 쌀 생산을 증가시키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증가시킨가 이유가 중요하죠.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쌀을 더 수탈해가기 위해서 증식시키는 거야. 그러면 증가량은 많아. 봐봐. 왜 그럼 우리나라에 쌀을 더 많이 갖고 가냐면 죽어도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니야. 일본도. 봐봐. 일본 내에서 산업이 발달해. 그럼 일본 내에서 농민이 갈수록 줄어들고 일본 내에서는 공장의 노동자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일본에서도 농업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 아니야. 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일본에 내에서 쌀이 부족한 거야. 근데 이렇게 봐봐. 일본의 농민이 줄어들고 노동자가 늘어나고 일본의 수익이 늘어나면 일본의 국민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일본의 인구도 늘어나는 거야. 그럼 쌀은 더 필요할 거 아니야. 네. 근데 농사 짓는 놈이 줄어들어. 그럼 조선에서 빼가는 겁니다. 조선에서 쌀을 빼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3리팅 시기에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토지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생산을 늘릴 때 야, 네 땅에서 생산 늘리려면 비료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뭘 돈을 투자해야 될 거 아니야. 그 투자 비용은 조선이 누가 담당해야 돼요. 자, 비용은 농민이 부담하라 하고 그 다음에 증산, 그러니까 생산량은 늘어났어. 예를 들면 뭐 10kg 하다가 15kg로 늘어났어. 근데 수탈한 양은 저번보다 더 많은 거야. 저번보다. 그러니까 뭐 5kg 늘었는데 실제 뺏어가는 건 7kg, 8kg 뺏어가는 거야. 그러면 조선 내에서 쌀은 더 부족하게. 조선 내의 부족분은 뭐라? 만주에서 값싼 곡식을 갖고 오는 거야. 그런 거 먹어라. 그런 거 먹어라. 조선인들은 좋은 쌀을 생산해서 일본으로 가고 자기들은 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표적인 아주 쌀 생산량이 많은 곳이에요. 전라도죠. 우리나라는 항상 전라도죠. 전라도의 최대의 그 항구 도시로 쌀을 수탈해 나가는 항구 도시로 발전한 곳이 군산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전주 옆에 있습니다. 전주에서 가까워요. 근데 그래서 군산을 쌩 가보면 군산은 지금도 저는 군산에 여행 자주 가고 싶은데 멀어서 자주 못 갑니다만 군산에는 짤국집 맛있는 데가 많고 중국집 맛있는 데가 많은데 뭐 중동 호떡이라고 호떡도 유명한 집이 있고 그런데 군산에 가면 일본이 쌀을 수탈해 나갔던 그런 업무를 보던 관청 그 다음에 그런 쌀 같은 게 이게 나가고 들어가면 돈이 오갈 거 아니에요. 은행 이런 건물들 일제시대 건물들이 엄청 많이 남아있어요. 엄청 많이. 군산에 그 관광하고 그런 뭐 둘러보고 뭐 옛날 건물 옛날 그런 거 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군산 걸어 다닐 수 있어요.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군산에 한번 놀러 가보시면 또 서해안 동해 우리 부산 앞바다하고 또 다른 느낌입니다. 서해안 갯벌 있고 해가 질 때 되게 예뻐요. 변산반도 이쪽으로 해서 한번 여행 가본다면 군산을 추천합니다. 자,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아픈 기억이 있는 그 항구가 군산입니다. 군산. 자, 그 다음에 봐봐. 회사령. 아까 회사를 설립할 때 10년대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근데 이제는 뭐다? 허가제를 폐지하고 뭘 한다? 신고제를 한다. 이게 뭔 차이냐면 이런 거야. 지하가 회사를 만들어. 내한테 허락을 받아야 만들 수 있어. 그거랑 지 맘대로 만들어서 나 만들었다라고 신고만 하는 거야. 뭐가 더 편해? 신고하는 게 편하죠. 바꿔준 거야. 근데 문제는 조선인도 이렇지만 조선인도 신고제로 바뀌면 편하지만 조선인 기업이 많을까? 일본인 기업이 많을까? 일본인 기업이 훨씬 많고 그러니까 일본인 기업들이 우리나라 국내 생산과 판매가 모든 가능하다고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범일동 자유시장, 꽃시장인가 하시죠? 금 많이 팔고 하는 그쪽에 가면 옛날에 조선방직회사라고 있었습니다. 옷 만드는 방직회사. 조선방직. 그래서 조방이 조방. 그 앞에 있는 낙지집이 조방낙지. 그 조방낙지라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조선방직이 어마어마한 큰 회사가 있었어. 그 일본인 사업가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바뀌는데 그런 회사도 부산에 있었습니다. 범일동 쪽. 그 조방낙지 본점이 거기 있어요. 가보면. 자, 그 다음에 2차 교육령. 봐봐. 원래 일본이 6년 했고 조선은 4년만 했잖아. 네. 10년대. 근데 일본이 야 그것도 같이 할게. 6년대 해. 이런 거야. 조선어 교육도 해. 이런 거야. 풀어준 거 같죠? 근데 문제는 고등교육은 안 돼. 고등교육이란 말이 대학은 설립이 안 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막 대학 설립 운동을 막 합니다. 대학 설립 운동을 하는데 막 안 되게 하고 막 그래서 또 막 그래도 만들고 합니다.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20년대 우리의 저항. 20년대 우리의 저항. 자, 20년대 우리의 저항. 20년대는 어느 정도 국내에서 뭔가를 하도록 허용해줬죠. 네. 그러니까 국내에 뭐가 많아요. 일단 국내에 많아. 국내에 뭐가 많아. 그다음 물론 해외도 있습니다. 해외도 있고 있는데 자 보세요. 이제 어떻게 보는가부터 볼게. 자, 20년대는 일단은 국외부터 보겠습니다. 자, 국외부터. 자, 흐름을 잘 따라오세요. 봉오동 전투. 자, 내가 번호를 써놨죠. 봉오동 전투가 뭐예요? 우리 유명한 장군. 나 이거 아는데? 홍범도 홍범만이 아니고 홍범도 장군. 아, 얼마 전에 홍범도 장군 그 유해가 돌아왔죠. 네. 기억나시나요? 그게 한 2, 3년 전에
윤석열 대통령 되기 전이었던 것 저희 같은데. 중2 때 아닌가요? 아니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전이었던 것 같아. 진짜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했다고? 그때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코로나 때였어요. 그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인 것 같아요. 그때 홍범도 장군이 유해가 돌아왔습니다. 진짜? 얼마나 있어? 그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이 한번 당합니다. 한번 일본이 이제 당했는데 일본이 화가 난 거야. 일본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끼들 복수할까 하다가 훈춘 사건. 훈춘은 도시 이름이야. 지역 이름인데 훈춘 사건이라는 걸 일본이 만들어내요. 무슨 말이냐면 일본이 다른 여기 뭐랄까 이렇게 자작극 같은 거죠. 자기들 그 훈춘 지역에 자기들 일본인들하고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다. 근데 실제로 피해를 입어. 피해를 자작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군대를 파견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확인하러 가겠다 해가지고 군대를 파견해. 일본이 자작극을 만들고 파견합니다.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일본 싫어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중국 사람들이 일본 싫어하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윤봉길 의사 기념관, 임시정부 기념 다 중국 안에서 그 놔두잖아. 그리고 그걸 다 관광 자원으로 쓰지만 중국도 일본 싫어합니다, 여전히. 자, 그리고 왜 싫어하는지 뒤에 보면 배울 거야. 자, 그리고 훈춘 사건을 자작극처럼 만들었어. 만들고 나서 일본이 군대를 여기다가 사실 여기까지 중국 땅이 여기 중국 땅인데 일본이 보냈어. 보내가지고 막 그 독립군 잡으려고 하니까 독립군들이 일본이 대규모로 군대를 보냈단 말이야. 요 전투가 일개 대대급 전투. 여러분 대대급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한 몇백 명 전투였다면 여기 더 많이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몇백 명하고 싸워서 우리가 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좀 더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홍범도, 김좌진 이런 분들 연합하는 싸움이 바로 청산리입니다. 그래서 청산리로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여기서 싸우기 좁다. 청산리로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근데 청산리가 이제 제가 청산리 그 어디를 지나갔었는데 이렇게 자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산이면 일본군이 쳐들어오는 거야.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이제 여기 조선인 마을이 있는 거야. 그럼 일본군이 이걸 지나가지 않겠죠, 그냥. 야, 독립군 어디 있어? 막 했겠죠. 물론 알고 나서 죽여볼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알고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럼 조선인들은 무서워해서 있지만 조선인들 알려줍니다. 일부러 알려준 겁니다. 일부러. 자, 이 산에 있다고. 일본군들이 이걸 가는데 그 영화 봉오동 전투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무슨 몰이라고 그러는 게 막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산이 꼭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삥 둘러싸고 계속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포위 되겠죠. 네. 계속 봉우리 쪽으로 올라가면 포위 되겠죠. 그 작전을 쓰는 겁니다. 그 작전을 써서 산을 포위하는 거죠. 포위해서 쭉 올라가는 거죠. 독립군 여기 있다. 근데 보니까 실제 독립군 여기 있었어. 그래서 독립군이 있었는데 그래서 얘들이 좋다 싶어서 이제 포위를 하고 이제 산에 점점점 쭉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날 되었는데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지금 총격전이 전투 말할 거야. 총격전이 벌어지는데 금방 얼마 안 싸웠는데 안개가 쫙 껴버려요. 안개가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잖아. 네. 보이지가 않으니까 사격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안개가 껴서 사이가 잘 안 보였는데 계속 총알이 날라오는 거야, 서로. 와. 총알이 계속 서로 주고 맞는 거야. 막 주고 맞는 거야. 그러면 일본 놈들 입장에서도 열심히 쏘았을 거 아니야. 막 쏘고 독립군도 열심히 쏘았겠죠. 아니, 서로 지들끼리 서로가? 싸워. 독립군은 안개가 싹 걷어서 이렇게 딱 쳐져서 가렸어요. 독립군은 빠집니다. 서로. 그러면 포위하고 올라가던 세력들은 서로죠. 포위하고 올라가던 세력들이 총알 날라오니까 독립군인 줄 알고 쏘고 와. 얘들도 독립군을 쏘았던 거야. 나중에 안개가 싹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다? 자기들끼리 다 죽는 거야. 자기들끼리. 자기 같은 편, 자기 친구, 자기 형제, 다들 봉오동 전투보다 훨씬 많은 일본인들이 여기서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도 하는데 청산리 전투가 그래서 독립군 입장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올렸고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독립군들이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안개가 이 시간대쯤 되면 여기 안개가 자주 낀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길을 이렇게 빠져나가면 일본군이 못 들어오는 이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독립군들은.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일본군을 엄청나게 여러분이 일본군이라고 생각해봐. 완전 빡치겠죠. 와. 복수하겠죠. 와 근데 독립군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보이는 조선 놈이라면 다 죽여버려. 헐. 그게 간도 참변입니다. 와. 복수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민간인. 독립군 다 도망가고 없어. 어디 가는지 모르겠는데 민간인들 살고 있다. 그 민간인들을 그냥 막 가차 없이 뭐 어째 뭐 민간인 상관없이 다 죽여. 이게 간도적이다, 참변이다. 간도 참변이다. 자, 요거는 흐름 순서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흐름 순서대로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봉오동보다 위에 성춘상이 났다가 청산리가 더 이쪽이거든. 내가 지도도 다 제가 아무렇게나 그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도가 대충 이쪽이고 대충 이쪽이라서 그려온 겁니다. 자, 청산리 전투를 입고 나서 아까 서간도, 북간도 있었잖아. 간도 참변이 일어난 거야. 거의 마을 전체가 불타버리고 사람 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면 그 죽이는 장면을 피했던 독립군을 봤을까 못 봤을까? 아, 봤어요. 보지만 뛰어들어가지 못하는 거야. 왜냐면 뛰어들어가면 지금 여기서 죽은 청산리 전투 때문에 일본군들이 더 많이 투입돼 있었거든. 아. 근데 지금 독립군 나가면 쪽수로 밀리고 무기로 밀리는 거야. 싸울 수가 없는 거야. 다 죽는 거야. 그냥 더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독립군들이 피해서 있었지만 살릴 수 없는. 근데 독립군들하고 간도 사는 사람이 서로 모르는 사이였을까요? 다 아는 사이죠. 자기 가족이고 형제고 다 마을 주민들 다 아는 사이죠. 아까 그 단체 학교 군대 다 서로 아는 사이들이었다고. 근데 자기 마을이 몰살되는 걸 보면서도 참아야 돼. 다음 때를 기다려야 돼.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간도 참변을 겪고, 물론 생존자는 있었지만 참 많이 죽었어요. 그렇게 그 일을 겪고 저 위에 만주 저 북부 지역 밀산부 한운동이라는 곳에서 서일이라는 사람 이름입니다. 서일을 중심으로 흐트러진, 이게 김좌진 장군의 어떤 세력, 또 홍범도 장군의 세력, 아까 보시면 뭐 북로 군정선이, 서로 군정선이 뭐 많았잖아. 근데 그 전체를 모아서 대한 독립군단을 만듭니다. 조직을 다시 조직을 정비하는 재정비, 살아남은 사람 중심으로. 그런데 만주에서는 더 이상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웠어. 왜? 일본이 자꾸 중국이나 이 당시에 이 중국의 이 만주 지역에 군벌이라고 해서 군벌들이 많았는데, 일본이 자꾸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하고 협상해서 독립군 쫓는 겁니다. 그 쉽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독립군들이 저 자유시로 갑니다. 자유시는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 자유시가 우리가 이제 한글로 쓰면 자유시고, 러시아 말로는 스보보드니 이렇게 어렵죠. 자, 그게 자유시입니다. 그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는 건 이제 러시아 땅에 간 거야. 그럼 러시아 사람 입장에서도 우리 조선인들이 무장을 하고 왔잖아. 네. 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도 총 들고